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 아침 신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 문재인 대통령의 캐리커처와 함께 실린 기사가 있습니다. 이쪽입니다. 북한 영해 침범 말라 이렇게 경고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공동조사 공식 요청했다. 어제 하루 동안 있었던 남과 북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북한 사과 이틀 만에 날선 경고를 내놨습니다. 어제 보도문인데요. 경고한다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장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북측의 신속한 사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한겨레 보겠습니다. 북한 주검 찾으면 인도한다. 정부 공동조사 요청했다. 역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긴급 안보회의가 열렸고요. 남북 군사 통신성 복구 재가동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강조가 됐습니다. 북한은요. 서남 해상에서 수색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영해 침범 말라. 우리에게 경고를 한 겁니다. 국방부 영해 침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정상적인 수색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추석 연휴를 앞두고 몇 가지 걱정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당부를 한 거죠. 불법 집회 참여자 현장에서 즉시 검거한다. 개천절 집회를 겨냥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에 준하는 사태다. 귀성을 자제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능하면 고향을 올해는 좀 가지 않으시면 좋겠다는 거죠. 세계 코로나 누적 사망 100만 명을 넘어섰다. 지금 일각에서는요. 실제 사망자 숫자가 180만 명에 이를 것이란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 끝에 있습니다. 중국 반도체까지 싹 밟는 트럼프 대통령. 미국, 중국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데요. 지금요, 미국이 SMIC의 수출 제한 조치. 이 회사는요, 중국 기업인데 반도체 위탁 생산 굉장히 강한 기업인데요. 여기에 대한 압박, 제재도 들어간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깊숙한 해설을 해주시기 위해 오늘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MBN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자리하셨고요. 김종욱 동국대 외래 교수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대원 정치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키워드로 묶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화면에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공동조사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제안을 한 겁니다. 요청이라고 할 수 있죠. 아직까지 답은 없습니다만 과연 이 공동조사 북한이 받아들일 것인가 아직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계몽군주요. 세계사 교과서나 세계사 책에서 많이 봤던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갑자기 북한과 관련해서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각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5만 원권입니다. 요즘에 은행에서 ATM 기계를 사용해 주신 분은 알고 있지만 어떤 기계에 따라서는요. 5만 원권 없음 이렇게 붙여 있는 기계가 많습니다. 그만큼 지금 뭔가 지폐가 부족하다는 뜻인데요. 어떻게 된 얘기인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드라이브 스루입니다. 드라이브 스루 여러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서 차량 시위, 드라이브 스루 시위와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북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국민에 대한 피격 이후 북한의 반응이 몇 가지가 나왔죠. 통지문 지난 금요일 있었는데요.
그리고 어제는요. 북한 매체를 통한 보도가 있었는데 경고입니다. 우리를 향한 경고를 냈어요. 그 내용 보겠습니다. 수색 중단하지 않으면 불미스러운 일 일어날 수도 있다. 우리에게 엄포를 한 겁니다. 북한 사과 진정성이 있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엄포를 한 거는 어제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보도를 통한 엄포고요. 사과는요. 그에 앞서서 지난 25일 우리에게 보낸 통지문을 통해서 미안하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틀 지났는데 뭔가 좀 다르다는 거죠. 지금 분위기가. 내용 좀 보겠습니다. 북한 영해 침범 강과 못한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시신을 습득하면 남측에 송환하겠다 이렇게 또 써놨습니다. 김정은 사과로 남북관계 파탄을 막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외면할 공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 의도가 좀 부석돼 있어요. 일단 김정은 사과 이걸로 그냥 넘어갑시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이거는 그냥 외면. 뭐 이렇게 해석이 된 겁니다. 재조사 결과 따라 김정은 위신도 훼손될 수도 있다. 그래서 공동조사 수용 가능성 높지 않다. 이런 전문가의 분석을 싣고 있습니다. 여기 지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일이 벌어졌던 피격 사망이 발생했던 곳이 여기에요. 여기 빨간 점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는요. 요 파란 선 보이시죠? 북방 한계선 NLL입니다. 이거는 6.25 전쟁 직후에 우리가 설정을 했죠. 이거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그리고 발생 장소는 여기인데 일단 우리는 이걸 기준으로 서해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수색 작업도 요 분간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어제 문제를 삼았는데 뭐냐면요. 이겁니다. 어제 북한이 사용한 용어 중에 하나가 서해 해상 경계선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 선은요. 요 아랫부분에 보이시죠?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선을 말하는데 1999년 북한이 일방적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 선이 여기까지면은요. 연평도 백령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선대로라면요. 우리는 일로 못 가는 게 돼요. 우리 인정 안 하고 있죠, 지금요. 그리고요. 또 다른 선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위쪽에 있죠? 경비계선인데 이 선은 북한이 2007년에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요 선은 보시면 NLL보다는 더 밑으로까지 내려와 있죠. 그러니까 어제 북한이 말한 선이 이 선인지 이 선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 수색 작업을. 그러니까 북한이 이걸 문제 삼은 거예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NLL 이남 수색 우리 군에 침범 말라 적반하장 경고한 북한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방적 경계선 혹시라도 이것도 NLL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그동안 이런 움직임이 좀 있었거든요. 김정은 사과로 충분하다 판단한 것 같다. 남 추가 요구 땐 뇌관을 건드릴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이 어제 이 보도문 과연 어떤 의도일지 조대원 평론가 그다음에 윤경호 위원께 미리 질문 드렸어요. 어떤 의도인지 써주셨으면 앞에 걸어주시고요. 그 사이에 이 내용 하나 좀 더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봐주시죠. 보도문 내용을 좀 정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해상 군사분계선의 무단 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무단 침범을 했다는 거죠, 지금. 다음 화면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 측, 요 앞부분 다시 봐주시죠. 우리 측 영해 침범은 절대로 관가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자, 여기서 말한 우리 측 영해 침범, 북한이 설정한 뭔가 해상지인데 여길 영해를 침범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보고. 자, 다음입니다. 남측의 행동은 우리의 경각심을 유발시키고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케 한다.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 벌일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 자,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지금 오늘 많은 신문들이 여러 가지 각도의 분석을 해놨습니다. 우리도 지금부터 아침에 매일경제에서도 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위원께서는 어떤 의도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내놓은 경고 자체는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는 일단 NLL 무력화,
전 그게 가장 크다고 보죠. 아, 그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거네요. NLL 문제는 예. 남과 북이 이 흔히 말하는 대땅 시대 양쪽이 서로 대화 협력이 무르익었을 때도 풀리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예. 원래 NLL이라는 게 유엔군 사령관이 설정한 거거든요. 예. 시기도 한국 전쟁 직후예요. 왜냐하면 백령도 그다음에 대청도, 소청도가 예. 거의 북한 황해도의 턱 밑에 예. 우리 영토로 확보가 됐고 그다음에 연평도도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아래쪽으로 우리의 배들이 다닐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예. 유엔군의 어찌됐든 조치였는데 이미 앵커가 얘기했듯이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예. 북한이 1999년에 예. 훨씬 더 아래쪽으로 예. 해상 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를 했어요. 예.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백령도와 연평도를 마치 수저 모양으로 예. 선을 자의적으로 그어서 예. 그 안만 우리가 다닐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건 뭐 굉장히 기형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일단 모습 자체가 이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북한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만났을 때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또 만났을 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2018년 만났을 때도 이 NLL 문제에 관해서는 평화수역이라는 거를 설정하자라고 계속 뒤로 미뤘을 뿐이에요. 이번의 경우는 자 북한이 민간인 이 씨에 대한 사건에 어찌됐든 언급을 했고 자기들이 이 총격 사살을 했다는 것까지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 경계선 위쪽으로 우리는 뭐 NLL 아래쪽 우리의 영해에 36척의 군함이 해경 물론 함정을 포함입니다만 군함이 떠다니고 정찰기가 뭐 9대, 10대씩 떠다니고 하는 상황을 그냥 놓고 보면 자기들이 그동안 했던 주장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찌 보면 스스로 이제 오히려 코너에 몰리는 이런 걸 걱정을 하지 않았을까. 그럼 이번 사안을 가지고 NLL 무력화에 다시 또 빌미로 삼은 건가요? 저는 그런 해석이 강하고요. 자,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우리에게만 메시지를 던지는 걸로 그치지는 않는다. 북한의 이런 대외적인 어찌됐든 통전부를 통해서 온 거이긴 합니다만 전통문을 통한 이번 사건에 대한 사과 그리고 그 이후에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한 경고 다 미국을 향해서 궁극적으로는 메시지를 던진 거다.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협상이 지금은 소강 상태이지만 또 미국 대선이라는 게 11월에 있지만 그 대선 직후에 뭔가 모종의 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고요. 또 대선 끝나고 나서 대선 결과에 따라서 공화당의 트럼프가 재집권을 한다면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을 향해서 결국은 대화의 이 복원 여지를 열어놓는 그런 양수 겸장이 이번 사과와 경고 이어지는 행동에 전 다 묻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내는 어떤 의도, 미국에게 보내는 의도가 다 담겨 있는 게 어제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북한의 보도문에 담겨 있다라는 해석입니다. 자, 조대원 평론가는 할 만큼 다 해줬잖아. 무슨 뜻입니까? 저는 김정은 위원장의 그 통지문이 그냥 북한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 현재 청와대, 현 정부하고 북한 정부하고 물밑 비선 라인에 의한 접촉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 나왔던 통지문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이 우리 국민이 사살당하는 그 시간에 아카펠라 공연 보러 갔다고 사실은 보수 쪽에서도 공격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대통령이 사실은 국민이 그렇게 사살당하고 시신이 훼손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걸 알았다면 공연 보러 안 갔겠죠. 안 갔는데 갔다는 거는 우리 정부는
그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이만큼 심각하게 갈 것인지를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북한은 그 30시간 이상 표류한 예. 그 공무원을 예.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신문에서 사살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이 몇 시간이 떠요.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군은 뭘 했느냐, 이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느냐. 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 사항이 나오는 건데 국민들이 또 분노하는 부분이고 예. 근데 북한은 그 시간 동안 뭐 정장이 판단해서 그 대위 예. 정도가 판단해서 살해를 한 게 아니라 아마 상부까지 보고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판단, 그다음 파장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사실은 그 만행을 저질렀고 예. 그다음 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니 정부에서 당황해서 이제는 국민적인 그 분노가 커지고 너무나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보통 문명국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습을 하려니 정부에서도 북한하고 채널을 가동해서 어쨌든 확인을 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러면 북한이 이렇게 예. 우리가 통 크게 니들이 요구했던 것보다 예상한 것보다 예. 더 크게 해줬다. 해주고 그다음에 또 그러면 이제 우리 정부에서 북한 지지를 나왔으니 예. 이걸 정부에서 사실은 이용해서 자기들이 이제 성과를 가지고 이제 그동안 파장 같은 걸 좀 덮으려고 했는데 예. 그럼 당연히 이제 대통령께서는 공동 조사를 해서 예. 명명백백이 밝히자 그러고 하니 북한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다 밝힐 수 없는 상황이고 뭐 시신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 주장말 떠나 이게 소각을 해버렸다면 예. 어떻게 찾겠어요.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제스처를 잘 써줬는데 더 이렇게 요구하면서 남쪽에 NLL 남방까지 이렇게 하니 이제는 경고를 하면서 예. 이 의도는 뭐냐면 남북 관계의 주도권은 당신들이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쥐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메시지도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 예. 거고. 그래서 이런 아주 고도의 북한이 오랫동안 벼랑권 전술을 하면서 예. 체제를 유지했던 게 이 농축돼서 나온 이 결과지 예. 이게 단순히 우발적으로 우리 국민을 살해하고 또 우발적으로 예를 들면 자기들이 잘못을 느껴서 사과를 하고 이렇게 한 건 아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이 내면을 들여볼 그게 필요가 있지. 단순한 하나하나의 상황에 따라 우리 정부가 일희일비하는 모습, 당황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우리가 북한은 지금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한 가지 조금 눈길 잡는 거는요. 조대현 평론가. 지난 금요일 25일 있었던 통지문이 있죠. 예. 여기 사과가 담겨 있는데 그 사과는 통지문 형태로 우리에게 보내는 문서 형태로 왔어요. 반면에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는 북한 매체를 통해서 왔습니다. 이거는 다 알리는 거잖아요. 여기에도 분명히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체제 안에서 예. 사실은 최고 존엄 아닙니까? 예. 그 김정은이나 그 김씨 부자들의 일가의 그 사진 하나도 뭐 예를 들면 잘못 걸어 놓으면 처벌받고 우리 남한에서 그때 체육대회 할 때 그 자기들 그 김씨들 그 사진 걸어놨다고 그걸 뭐 항의하고 했던 이런 사람들인데 예. 그걸 남쪽에다가 이렇게 사과하고까지 유감까지 정말 우리가 봐도 파격적일 정도의 이 모습을 보여준 거를 체제 내부에 알려줘서는 이게 영이 안 서는 거죠. 그 대신 경고하는 부분은 여전히 북한 주민들한테 남한에 대해서 우린 자신 있다. 그리고 우리 남한은 언제든지 컨트롤 가능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 남북 관계를 끌고 갈 수 있다는 체제의 자신감 같은 걸 보여주기 위해서 중앙방송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내보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이틀 간격을 두고 북한의 입장이 각각 나왔는데 약간 분위기나 이 결이 다른 내용이라서 오늘 많이 분석이 좀 돼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안쪽으로, 우리 내부로 좀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대통령 주재회의, 북한의 신속한 사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전체적으로 지금 북한의 어떤 움직임, 그 내용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긍정적이라는 표현, 이거 굉장히 좀 눈길 잡죠. 이에 대해서 야당, 우리 국민 피눈물을 외면하는 겁니까? 이렇게 또 반발하는 모습이 있어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김정은 계몽군주라는 유시민. 자, 주호영. 대통령 분신들 해괴한 논리를 총동원하고 있다. 이렇게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요 계몽군주라는 표현이 이게 주말 사이에 굉장히 논란이 좀 됐었죠. 많은 지적도 좀 있었고요. 조은산. 최근에 본인이 어떤 청와대 청원 게시판 그리고 본인의 SNS상에 글을 올려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정확하게 누군지는 안 날려 있죠. 그러나 여러 글들을 올리고 있는데
비벼댈 마음에 오타를 냈나? 혹시라도 이 계몽 군중안에 이 몽짤 잘못 쓰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약간 비판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 스타일이 그전과 좀 다르다. 그냥 내 느낌에는 계몽군주 같아. 관련하세요. 자, 조 대목입니다. 조 대목이 알려지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고 뭐 여러 가지 또 시각의 차이가 좀 나타났죠. 자, 요 내용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영철 편집위원과 김정욱 교수 두 분께 좀 질문 드렸는데 일단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 청와대가 이제 긍정적으로 본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 부분과 계몽군주 등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여권 내에서는 지금 상황을 요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 요 기회를 북한과의 어떤 접촉 기회를 좀 확대하는 그런 기회를 좀 삼고 싶다. 뭐 이런 의도가 있기도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영철 편집위원. 지금은 북한을 꾸짖어야 할 때죠.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지금 해야 될 행동 하나는 꾸짖는 것입니다. 지금 꾸짖는 것과 동시에 북한을 달래려는 노력도 같이 한다면 북한이 우리의 신호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아까 조대현 평론가님 말씀하셨다시피 북한은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남한을 들었다 놨다 쥐락펴락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번에도 뭐 정장 한 명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을 사살했다고 얘기하지만 북한은 그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남한 국민을 더구나 총으로 사살까지 하는 그런 단계에서 최고 지도자의 결재 없이 정장 한 명이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사살한다면 그러면 바로 식별하자마자 바로 쐈죠.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서 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단계적 행동으로 부유물에 대한 그 소각까지 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최고 지도자의 결재가 있었다는 합리적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무작정 북한을 달래고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북한은 결국에는 또 다른 카드를 내밀어서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고 쥐락펴락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공포를 던져준다는 거죠. 북한이 지금 코로나19가 중국이 좀 진정되면서 우리 친서를 받은 것도 사실 요즘 약간 숨이 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또 다른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북한을 지금 꾸짖고 북한에게 그들이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면 그들도 혼난다는 강한 메시지를 줘야 하는데 우리 내부에서 지금 북한에 그런 메시지를 주지 못한다면 북한은 또다시 우리에게 도발을 할 것이란 얘기죠.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고 엄하게 꾸중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대해서 야만적인 국가라는 지칭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쪼개져서 북한에 대해서 그런 메시지를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당할 수밖에 없다. 이번만큼은 지금은 꾸중할 시기다. 그리고 단호하게 대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며칠 지났습니다. 지금 남과 북 여러 가지 뭐 통지문도 오가고 보도문도 오가고 우리 쪽 입장 전달했는데 최영철 편집위원 보시기에는 지금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는 지금. 지금 저희가 이렇게 남남 갈등이 커져진다면 결국에는 북한으로 주도권이 넘어지게 된 것이죠. 북한이 지금 새로운 카드를 지금 들고 나온 이유는 우리가 통일부 장관도 바뀌고 국가정보원장도 바뀌고 예전에 했던 대북 유화 정책을 자신들이 좀 더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카드가 나온 것이고 계산이 깔린 것이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자꾸만 대북 유화 정책으로만 간다면 북한이 저렇게 자꾸만 도발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내줘야만 된다는 거죠. 지금은 북한에 대해서 너희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공동조사도 하고 너희가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겠다는 재발 방지에 대한 확약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발 뻗고 잘 수 있지. 이렇게 된다면 북한하고 저렇게 불안해서 서해상에서 어업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국가가 이 책무를 버리고 대북 유화 정책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평안하게 가져가겠다는 그 생각만 한다면 우리 국민들로부터 결코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1인 시위를 어제부터 벌이고 있습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최고 책임이 있는 분인데 군 수뇌부하고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야 긴급 관계장관 회의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정말 계시는지 제대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쭈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김정욱 교수님, 이 기사로 뭐 청와대의 어떤 반응 그리고 여권 내에서 최근 상황을 보는 반응을 좀 소개해 드렸는데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뭐 여기 썼지만 국민 정서랑 유가족 심정부터 고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상황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야 될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런 말 하나하나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일단 저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초유의 일회성을 보였다. 왜냐하면 과거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사과 같은 걸 하지 않았었죠. 그런 측면에서는 좀 다른 방식의 접근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례적인 거죠. 근데 이게 이례적이라고 하는 상황들을 고려해서 우리 정부가 뭘 얘기했냐면 신속한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제기한 건데요. 저는 이건 되게 중요한 함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과거와 다르게 사과를 했다는 측면에서는 어떤 이 부분을 수습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라는 것이고 이 여지를 통해서 재발 방지의 약속을 받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뭐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그걸 막아야 되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저는 이걸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말한 것처럼 소위 계몽군주라는 표현 이런 걸 통해서 북한이 진정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직 판단을 유보해야 된다. 왜냐하면 일단 시신수습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공동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북한만 한다고 알 수 있는 건 아닌 거니까요. 두 번째로는 소위 진상규명 노력을 위해서 북한이 얼마만큼 진정성 있게 우리한테 무엇인가 제기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을 고려해 봐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뭐 NLL 경고도 마찬가지겠지만 진짜 진상규명을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돼서 의구심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북측에서 재발 방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남측이 믿을 수 있을까? 국제사회가 믿을 수 있을까? 저는 일회성은 인정하지만 진정성은 아직까지 확인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켜봐야 된다. 우리 정부는. 그리고 우리 남쪽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권 일부 인사들이 계몽군주라고 얘기하는 건요. 18세기 중반에 프리드리히 2세나 영조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백성을 위해 임금이 있는 거다. 임금의 존재를 종복으로 본 거예요. 백성들의. 그리고 영조는 소위 법치를 강조했고 행영을 인간화시켰어요. 그런데 북측에서 사살한 내용들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개봉문제라고 얘기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저는 아마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옥토버 서프라이즈라고 해서 10월 달에 뭔가 있을 거기 때문에 어떤 상황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분명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상황 관리를 한다고 해서 북한이 의뢰 의도로 올 거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비판해야 된다. 대화 협상은 하더라도 전 이것들이 혼선을 빚을 때 오히려 북한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야당도 마찬가지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세월호랑 비교하는 형태의 모습은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같이 동일 사건으로 얘기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북한에게 일관되긴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소위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청와대 가서 1인 시위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풀릴 문제는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야당도 과거와 같은 발상, 방식 이거 버려야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색다른 방식 그리고 좀 국민 정서에 다가가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소위 이 문제와 관련된 좀 우리 내부의 좀 단결된 모습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만약 우리 정부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책임자는 응분의 책임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식의 좀 다른 방식의 접근들을 통해서 북한에게 과거와 다른 우리의 모습들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욱 교수님은 여야 모두 지금은 조금 자중을 하고 뭔가 북한에 대해서 일관되고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됐다 이렇게 좀 말씀하신 것 같네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상규명이 돼야 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남북한의 이런 그 긴장 상태가 유지되는 한 이런 일은 반복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다. 다 아시겠지만 박원호 씨 사건부터 시작돼서 많은 사건들이 우발성이든 무엇이 상관없이 발생해 왔었기 때문에 이번 일을 기여로 해서 다시는 이런 아픈 희생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정치권이 성숙한 자세를 가지고 또 여권에서는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계몽군주라는 발언을 하시거나 아니면 야권도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했을 때 피해는 누가 봅니까? 국민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좀 태도와 발상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정확한 진상,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게 공동조사입니다. 우리와 북한이 같이 그 현장에 가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이상으로 조사를 해보자는 거잖아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돌변한 북한 향해 청와대 공동조사 카드로 대화 채널 복원 시도다. 일단 공동조사 카드를 우리가 꺼냈습니다. 요청을 한 거예요. 지금 뭐 수색 중인데 여기 보시죠. 그런데 어제 이제 북한 오전에 나왔던 입장이 뭐 새로운 긴장 유발시키지 말라. 우리 보고 경고를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공동조사에 과연 응할지 불투명하다. 이렇게 지금 기사는 좀 전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에요, 지금요.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과 북이 각각 파악한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에 차이점이 있으므로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청함. 남과 북이 각각 발표한 조사 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열린 자세로 사실관계를 함께 밝혀내기를 바람. 이를 위한 소통과 협의, 정보 교환을 위해 군사통신선의 복구와 재가동을 요청함. 자, 우리로서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과연 사살한 것만큼 북한이 인정을 했어요. 그럼 그 과정이 과연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누가 지시를 한 것인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모습들이 북한에서 있었던가? 이런 부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는데 북한이 지난 금요일 내놨던 통지문상에 나온 내용이에요. 바다 위 80m 거리에서 신분 확인했다는 거예요. 배가 있었고 우리 민간이 있었는데 80m 거리를 두고 거기서 뭘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거냐, 바다에서. 지금 기사는 북한 궤변이라고 지금 여기다 평가를 해놨죠, 지금. 일단 이 부분도 좀 뭔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현장에서 공동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벌써 이 부분입니다. 자, 통지문상으로는 80m까지 접근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한두 번 얼버무리고 말 안 해.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다에서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이 있을 거예요. 80m 거리에서 얘기가 들릴까요? 얼버무렸다. 이 부분 이거 분명히 해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확인 결과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고 부유물만 소각한 것이다. 자, 우리 군 당국에서 처음 얘기할 때는 시신을 훼손했다고 그랬어요. 사살 이후에. 근데 여기는 총격을 가하고 사라졌다는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부유물만 소각을 했다 했습니다. 이것도 설명이 완전 다릅니다.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로 알려져 있는데 사라졌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지금 이 사격 지시를 정장이 판단했다고 그랬어요, 북한은요. 과연 그 정도 사안을 정장선에서 결정을 했겠는가? 이 부분도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북한의 통지문상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는데 이 설명 납득 가십니까? 납득이 안 가죠. 그러나 우리가 반박을 못하는 이유도 사실 예. 이번 사건에 비비 꼬여있는 핵심 중에 하나다. 예. 무슨 얘기냐. 지금은 많이 드러났습니다만 처음에 군이 발표를 할 때 첩보자산이라는 예. 표현을 썼어요. 이번의 경우는 북한 군 내부의 하부와 상부 간에 서로 주고받는 보고 체계를 우리가 감청을 한 걸로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만 위성의 역할이 컸죠. 그런 걸로 위치 확인이 또 가능했을 거고. 그러면 감청과 위성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했던 그 당시의 상황, 그다음에 사후에 북한 군 내부에서 일선에서부터 위에까지 보고를 해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샅샅이 들었다. 예. 그러면 우리가 그걸 들이밀고 북한에게 왜 니들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느냐. 보고할 땐 이렇게 보고해놓고 예. 현장에선 이렇게 조치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엔 예. 반박을 못하는 건 바로 그런 사연일 것이다. 저도 물론 추정입니다. 예. 과거에 국방부 만나보면 사실 저희들에게 일반에게 공개할 수 없는 상황 사정들이 분명히 있죠. 예.
자, 그러면 그런 것조차도 그러면 다 까버리면서 우리가 예. 북한에게 들이미는 게 그러면 앞으로 더 생산적인 결과를 얻어낼 것이냐. 예. 제가 보기엔 북한이 이미 답을 했습니다. 시신을 발견하면 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36척의 선박과 6척에서 뭐 6대에서 10대 정찰기가 돌아다니는 건 혹시라도 북한의 주장처럼 불태워진 게 부유물이고 시신은 가라앉았다가 또 돌아다닌다면 그걸 찾겠다. 이건데 사실상 가능성은 높지 않죠. 그 넓은 바다에서. 공동조사는 결국 북한이 어저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경고문을 낸 걸로 거부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냥 끝나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된 게 어저께 서주석 안보실 1차장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남북한의 군사 하트라인은 어떤 상황에서든 가동이 돼야 되는 절실한 필요성을 이번에 또 확인을 했다. 물론 이번 군사 하트라인이 가동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감청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들어보니 너희들 우리 민간인을 이렇게 했다는데 라고 중간에 끼어들 수 있었을까? 물론 상황은 달랐겠죠. 그렇지만 군사 하트라인 남북 간의 군사 통신선이 복원되고 재가동돼야 될 필요는 양측의 일선에서 생기는 우발적인 충돌이나 사고를 더 큰 걸로 비화되는 걸 막기 위해. 왜냐? 양측은 남북한은 지금 여전히 총뿌리를 겨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대화 채널 복원, 욕심 너무 과하게 내면 사실상 불가능한 거고요. 군사 하트라인이라도 복원하고 재가동하는 걸로 합의를 본다면 저는 굉장한 진전이라도 이뤄낸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조대현 평론가. 지금 분위기라면 공동조사는 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뭐 그런 입장을 보면요. 그러면은 지금으로서는 북한에 무슨 책임을 물 방법, 그냥 김정은 위원장이 했다는 사과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저는 현 정부 정도 되면 북한과의 채널, 물밑 채널은 있다고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뭔가 있다. 그동안 이 정부가 들어와서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공을 들였습니까? 과거 보수 정권 때보다 정말 그 정권의 명운을 걸고 남북 관계를 이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근데 그 정도도 없다면 정말로 이 무능한 거고, 그래서 저는 있다고 보고, 이런 문제도 공동조사 카드도 북한하고 사전에 조율을 저는 좀 해봤을 것이다. 물밑으로. 그런데 당연히 북한은 받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정부는 그러면 받든 안 받든 현재 지금 민심이 들끓고 있고, 국민들이 이 현 상황에 대해서 어쨌든 많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가장 민심을 달래는데 좋은 카드는 북한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일단 사과 받아냈고, 그러면 공동조사하자. 그래서 지금 각종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확실히 누르려고 하는데 북한이 안 받을 걸 알면서도 우리 남쪽 정부에서는 할 만큼을 다 했다. 이렇게 던지고 북한은 거부하고 뭐 이런 상황으로 저는 지금 가고 있다고, 그림이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북한은 지금 고도의 군사적 정치적 계산과 전략하에 성동격서 전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을 갖다가 이 80m 앞에 가서 대화를 해서 식별을 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좀 안 맞지만. 근데 만약에 그게 맞다면 거기서 사살을 할 때는 더 앞으로 전진해서 50m 앞에서 사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야만적이고 폭력적이고 이게 의도적입니까? 근데 정장 한 명이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했다? 이거는, 그리고 그 배에 방호복과 그다음에 방독면이 다 있어가지고 기름도 그만큼 있었고 이걸 속하겠다. 그리고 그 불길이 바깥으로 다 보였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정장 한 명이 책임지고 다 했을 것이다. 이게 납득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한은 우리 남쪽에 대해서 어떻게 압력을 가하고 있냐면 그동안 남북 관계에 있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의도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으니 남쪽에서 호락호락 받아주지 않으니 남북 연락사무소도 폭파는 폭파쇼도 했고, 근데 폭파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저거 땅에서 저거 건물 부셨는데 비록 돈은 우리가 투자했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효과가 별로 안 나니 이런 도발을 통해서 도발을 해놓고 충격을 주고 그다음 또 사과를 한다고 던져가지고 남한 사회를 자기들 종이 한 장으로 휘청하게 만들어놓고 그다음 또 이렇게 NLL을 강조하면서 정말 요 지역에 오면
좌시하지 않겠다. 또 다른 예. 공포를 던져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북 관계를 앞으로 자기들이 이 손아귀에 넣고 예. 쥐락펴락하겠다는 건데 예. 정부가 여기서 말려가지 않으려면 북한에 대해서 이제는 일방적인 짝사랑보다는 냉정해져야 된다. 그리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예.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한 만큼 보상을 하고 예. 못한 것은 단호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원칙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예. 그게 남북 관계를 복원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사안 관련해서 북한 관련 사안이 여러 가지 시각, 여러 가지 관점에서 있는데 뭐 또 한 가지가 저 미국으로 뭔가 접촉이 있죠. 종전선언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국회 내에서는요. 규탄 결의안 그리고 긴급 현안 질의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마 오늘 굉장히 많은 뉴스로 달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기다려 좀 보겠습니다. 북한 관련 내용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